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요, 해병 특검으로부터 출국 금지 조치를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SNS에 출국 금지 통지서를 찍어서 올렸는데요. 바로 보시죠. 이겁니다. 한동훈 전 대표가 나 출국 금지됐어 라면서 연장 통지서, 출금된 줄도 몰랐고 연장된 줄도 몰랐다 라면서 올렸는데요. 자, 호 대변인님. 네네. 출국 금지 사유가 친정권 단체의 고발이라는 게 한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. 그런데 정작 조사 한번 받지 않았는데도 출국 금지됐다라는 거예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이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맞나 싶은 일들이 요새 너무 많이 일어나거든요. 전 한동훈 전 대표가 도대체 이 해병특검 그 사건, 해병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건지 잘 도저히 이해를 못해서 이제 한참을 찾아봤더니 이게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이 그 출국 금지가 됐었다가 그게 이제 해제가 되면서 호주 대사로 부임하는 과정에 그때 법무장관이라서 그 시민단체가 고발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이 출국 금지된 것이 작년 1월입니다. 그리고 그것이 해제된 것이 작년 3월이에요. 그래서 호주 대사 가면서 이제 그때 총선에 그 이슈로 쟁점으로 부상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?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그 법무장관을 그만둔 건 그 전해, 그러니까 2023년 12월에 그만두고 비대위원장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이 출국 금지 시점에도 이미 법무장관이 아니었고 해제했을 때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. 그때는 이미 저희 당의 대표로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지휘하고 있었던 그 상황이에요. 근데 그걸 가지고서 고발했다. 근데 이건 상식이 있는 사람은 한 10초만 들여다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? 근데 그것을 가지고 무슨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데 출국 금지를 해버리고 그나마 또 연장시켰다. 이게 도대체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, 이것이 저희 당 대표 출신의 정치인이라서가 아니라 아주 보통 일반 국민한테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. 근데 지금 이 특검이 도대체 해병 특검이 출범해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? 특활비는 도대체 얼마나 썼나요? 양대 특검이 17억을 썼다고 하는데 이 특검은 도대체 얼마나 썼는데 지금까지 뭘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국민들께서 납득을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. 김종욱 대변인님, 이명헌 특검이 청담동 술자리 음모론, 이걸 본인 SNS에 올렸던 사람이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사감이 있다라는 게 한 전 대표의 주장이거든요. 혹시 그게 한 전 대표가 출국 금지되는 이유가 됐을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요. 뭐 저는 그거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이 특검이 사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이렇게 출국 금지를 하고 한다. 이런 건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특검은 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책무가 있고요. 그 부분을 벗어나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비판에 직면할 거라는 걸 본인도 너무나 잘 알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지금 해병 특검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무슨 혐의점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출국 금지까지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진 못합니다만 뭔가 출국 금지를 해야 할 만큼의 어떤 사안이 있었다면 빠르게 그 수사를 하고 이제 그 해병 특검도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, 시간이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 문제를 종결하든 또는 수사를 진행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. 알겠습니다.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비꼰 말도 지금 논란입니다. 보시죠. 한동훈, 요즘 관심이 좀 줄어드니 힘드신 모양이에요. 형님, 총에 맞지 않고 살아서 떠드니 참 다행입니다. 형님 총에 맞지 않고 살았어더니 이 얘기군요. 형님이라는 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겠죠.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배경은 이랬습니다.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, 전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느닷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헛된 망상을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. 누군가 재판을 재개하기만 하면 이재명 정권은 끝납니다.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만약에 재판이 재개됐었을 때 지금 민주당 정권이 이걸 순순히 승복하겠느냐.
지금 하는 행동 보면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. 그런 상황이 됐었을 때 저는 오히려 이런 문제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그 친했던 형님이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트라우마가 매우 심한 것 같은데요. 계엄 당일 본회의장에 진입도 못하고 하얗게 질렸던 모습이 오버랩되어서 저는 상당히 좀 안쓰럽습니다. 정호기 의원님, 지금 한 전 대표 측에서는 한준호 최고위원의 발언, 형님 총에 맞지 않고 살아서 떠드니까 참 다행이다. 이 말은 도 넘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. 한동훈 대 한준호, 어떻게 보십니까? 국회의원으로서 참 격에 맞지 않는 발언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놀랍습니다.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은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, 그리고 민주당의 행동을 보았을 때 만약에 정말로 그 재판이 재개되는 상황이 오면은 그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계엄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, 그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가정법적 논리를 개진하고 있습니다. 그러자 이거에 대해서 한준호 의원이 마치도 상당히 그 조롱하듯이 형님이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한 거 아니냐, 그러면서 계엄 트라우마가 심해서 계엄 당일 본회의장에 진입도 못하고 하얗게 질렸다. 이거는 아마 한준호 의원 개인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. 계엄 당시에 한동훈 대표가 무엇을 했는지는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? 오히려 야당이었던 민주당 대표보다 먼저 이 계엄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장본인이 바로 한동훈 전 대표였습니다. 그래서 아마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재판을 재개하면은 계엄이라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에 상당히 발끈하면서 도 넘은 발언을 한 것 아닌가, 이런 해석이 됩니다.